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연자 김현수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이죠. 저는 직장인이고요. 월요일 저녁 힘들겠죠. 네, 진짜 무척이나 힘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쉬러 오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안히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오늘 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소중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 계신데 꿈이 뭐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꿈을 묻는다는 건 참 식상해요. 대부분 사람들 만나면 꿈이라는 걸 물어보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게 참 식상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꿈에 집착하고 꿈을 묻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이 한 사람의 희망이고요. 그리고 생각, 그 사람의 사상, 마지막으로 직업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음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꿈을 잘 몰라요. 꿈을 모르는데 언제 쉴까요? 쉬는 시간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는 대답을 듣고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어떤 꿈의 직장에서 취업하고 싶은가요? 그냥 막 대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저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냥 막 대답해 주세요. 어떤 꿈의 직장을 원하세요? 경치가 좋은 곳. 복지 좋아요. 복지 혜택 좋습니다. 또 돈 많이 주는데 좋아요. 칼퇴. 좋습니다. 참 이상해요. 처음에 말했던 꿈의 대답은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떠한 꿈의 직장이 다니실 거냐는 물음에는 최소 연봉 3천, 복지 혜택, 착한 상사, 다양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하죠.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거는 우리는 꿈을 아까 직업이라도 말했지만 일로 한정 짓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로 한정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꿈을. 그래서 꿈이 뭐니? 라는 질문에 변호사나 의사, 공무원 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꿈을 일로 한정 지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꿈이 없는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꿈을 잠시 쉬는 사람한테는 나고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려고 해요. 들으시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앞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꿈을 꾸면서 어떻게 달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넘어졌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아버지는 사회복지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사회복지사고요. 저희 형수님도 사회복지 공무원이시고요. 그러면 저희 직업은 뭘까요? 사회복지사? 네, 맞아요.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고요. 우리 가족원의 거의 80%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대단한 전통적인 집안이죠.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됐냐면요. 사회복지 공무원 아버님이 명절 때면 아직도 동네 어르신들의 인사를 하게 해요. 세배를 드리고요. 막 겨울에 눈이 와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연수야 일어나. 눈 쓸러 가자. 동네 길을 쓸러 나가요. 네, 중학생인 저를 데리고요. 그러면서 저의 가치관은 부모님의 교육과는 그걸 통해서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얻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갔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과목을 이렇게 다 들어야 되고요. 봉사활동 이수를 해야 되고요.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3학년 2학기의 겨울방학이었죠.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저는 충남 부여가 고향이고요. 서울로 가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하자. 라는 말을 해서 꿈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 100곳의 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리고 채용 기간을 파악한 결과 채용 기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100군데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막 됐죠. 면접을 한 군데서 보러 오라고 했고, 면접 준비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모든 문구와 사업을 외웠고요. 떨리잖아요, 면접. 여러분들 보실 텐데. 그 기관에서 가장 높은 것 같은 리더자의 얼굴을 실사로 뽑아서 앞에 붙여놨어요. 면접 준비를 했어요. 진짜 면접장에 갔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거죠. 안 떨려요. 대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대단합니다. 저는요, 200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복지사 그래요.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잘 나가는 학과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긴 거죠. 대단했습니다. 한 박수 여기서 한번. 전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길을 걷게 됐어요. 워커홀릭이었어요, 거의. 꿈은 이뤘고요. 그런데 더 높은 꿈을 위해서 막 살았어요. 하루 평균 한 10시간 정도 근무했어요. 한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말이 느렸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 다녔고요. 그리고 모금과 네트워크를 배우기 위해서 다단계 몰래 들어가서 그들의 전략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서울시 종합복지관 최연소 승진했고요, 팀장으로. 서울시장상과 구청장상을 다수를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사의 우병우격이었어요. 거의 저를 따라올 자는 없어요. 막 승승 어깨가 막 대단했죠. 그러던 중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례관리라는 업무를 맡았어요. 혹시 사례관리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여요. 손 드셔도 돼요. 없으시죠?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는 뭐냐면요, 어려운 어떤 분의 인생을 계속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인 거예요. 그런 사업 중에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에 담당하게 됐고요. 쪽방촌에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떠냐면요, 딱 그 골목을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고요. 건물 하나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나무 한 칸으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거의 한 평도 되지 않아요. 눕지도 못해요. 그런 곳에서 상담을 가면 방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하죠. 그런 곳에서 그 어르신들, 진짜 지옥 같은 곳에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에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붕어빵 장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러던 중에 이런 시선들이 많았어요. 뭐야? 저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어린 놈이 와가지고 무슨 꿈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들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한 어르신들의 말이 있었죠. 김 선생,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꿈이 있다네. 그러니 너무 다그치지 말게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어르신 한마디였어요. 저는요, 사례관리를 했죠.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 선입견과 저의 생각으로 그 어르신을 다그쳤고요. 그 어르신들의 꿈을 무시하고 꿈의 휴식기를 나고자처럼 계속 생각했던 제 자신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괴감에 빠졌죠. 그러던 중에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요. 제가 아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스님. 자괴감이 들고요.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었는데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 말을 합니다. 절에 일주일만 와라. 저 못 가요. 저 가정도 있고요. 저 지금 막 승승장구 승진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못 갑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 인생은 누구 거니라는 질문에 제 거라고 답을 했겠죠. 그런데 스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네 인생을 네 거로 하지 마라. 100년 산다면 단 일주일도 네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게 왜 너의 인생이 되겠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셨어요. 저는요, 승승장구했죠. 우병우격처럼 막 승승장구를 했는데 단 일주일도 제 시간이 없었어요.
단 1시간도 제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냥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꿈의 휴식이 두려웠어요. 후배들한테 뒤처질까? 아니면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할까? 등의 말들 때문이죠. 그래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당하게 딱 사직서를 냈고요. 그 다음부터 자유가 시작됐습니다. 한 일주일 쉬었어요. 되게 행복하고 자유로웠어요. 한 10년 만에 맞는 휴식이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 일주일 쉬었을 때 불안해졌어요. 다시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요. 후배들이 올까봐 두려웠고요.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던 중에 잠도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가 나요. 이상하죠?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화가 나는데 이런 거예요. 사직서 제가 냈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휴식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왜 그 시간을 소중히 하지 못하고 왜 너는 불안해하냐?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 라는 내면의 말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조건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조그만 내천이 있는데요. 거기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9시에 가서 이제 아내분에게 도서관 간다고 이력서 쓴다고 하고 정자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렇습니다. 매일같이 흘러가는 물이 있었고요. 큰 소리로 장기 주는 어르신들이 계셨고 자전거 타는 아저씨들, 저녁이 되면 농구하러 온 아이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맥주 먹으러 온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요 엄청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정자에 누워있는 저도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휴식이라고 해서 멋진 휴양지에 비행기 타고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진정한 휴식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휴식을 취할 때 여러분들 지금 휴식을 고민하시려는 분도 계신데 저는 불확실성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계획이 없는 거예요. 휴식에 대한 계획은요, 그건 일이고요. 또 다른 자신에 대한 노예예요. 그냥 쉴 때는 무조건 쉬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TV 보고 싶으면 보시고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시고요. 그런 것들을 불확실성에서 찾는데요. 불확실성은 좋은 것은 뭐냐면요, 성취욕이 높아져요. 그리고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저는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쉬지는 못했고요. 한 3개월 쉬었습니다. 3개월 쉬고 지금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CSR 모금 흐름과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고요. 적으신 분 한 분 안 계신데 저희 기관이 홍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 가시는 길에 잠깐 갔다가 오시면 제가 취업 상담과 커피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면서 느낀 것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뭐죠? 새로. 뭘까요? 저는 3개월을 쉬었는데요. 새로 생긴 수많은 꿈 리스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꿈의 단어 앞에 새로 생긴 문구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시면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꿨고 사회복지사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냥 사회복지사만 꿈꿨어요. 그런데 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됐고요. 연기자도 꿈꿉니다. 지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연기자를 꿈꾸고 글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시인, 개그맨, 진정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개그맨을 꿈이 생겼습니다. 저의 꿈의 휴식기 3개월이 아니었으면 저는 나태해지고 소진된 사회복지사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 시인님의 시가 한 편 있는데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입니다. 저는 내려올 때
보았어요. 꿈을. 쉬면서 꿈을 찾았고요. 그러면서 행복한 3개월을 지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꿈도 리스트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산에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상에 대한 성취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산의 공기와 풍경, 상쾌함을 즐기기 위한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상에서만 사진을 찍어요. 뭐 40대, 50대들 카카오 스토리 보면은 정상에서 딱 찍죠. 해발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상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한 1시간, 2시간 있지 않거든요. 산은 4-5시간 동안 올라가지만 정상은 단 5분도 안 있을걸요? 사진 찍고 내려와요. 하지만 우리는 정상을 뺀 나머지는 매우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정상을 보지만 잠시 쉬면서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올라갈 때 볼 수 있는 그 꽃을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심히 어색하고 보면 눈치 봐야 될 상황이긴 해요. 그런 나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눈치 봐야 될 사람은 꿈만을 바라보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정작 눈치 봐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남들은 다른 사람의 꿈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꿈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취업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볼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요. 지금 당장 내일 쉬셔야 됩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인데요. 이렇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고 싶다면요. 그냥 오늘 밤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주무시면 됩니다. 인생의 15분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꿀잠 주무십시오. 꿈 많은 청년 김효수였습니다.